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포인트 상승한 1131.80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30선에서 출발을 했죠. 장중 한때 1825선까지 빠지고 40선까지 올랐으니까 현재는 한 7포인트 정도 상승한 1832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정부 불안 문제가 주로 커지지 않고 또 아프리카 또 이집트 문제가 중동과 아프리카의 지역 불안으로 커지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악재는 코스피 시장의 단기적인 악재로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보실 텐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 매도 규모는 크지 않은데요. 외국인이 어제 한 1,0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었죠. 오늘 200억 원 정도 추가 매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한 64억 원 정도.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만 사고 있는 시장인데요. 기관은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오늘 자동차 흐름이 조금 견조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특히 1.5% 상승하고 있는데요. 부품주도 괜찮습니다. 1.5% 같이 오르면서 26만 3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면요. 오늘 SK하이닉스가 0.7% 빠지면서 28,550원, 3만 원 선에서는 바짝 다가서지 못한 모습인데요. 오늘 통신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와 KT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4% 오르면서 2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양시장에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19.69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524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장중 한때 524선까지 출발했고 517선까지 빠지는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코스닥은 전일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52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이 200억 원 가까이 넘게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사는 시장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오늘 5%, 6%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죠. 오늘 49,000원 선, 5만 원 선에서는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1.3% 빠진 33,250원. 파라다이스는 반면에 3%가 오르면서 2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파트론과 SFA가 2%대, 1%대 빠지고 있는데 오늘 부품주와 또 스마트 관련 기기 제품들이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하고 있는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3일 만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5원 정도 빠진 1138원 6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중 흐름 보실 텐데요. 어제 9원 정도 급등했죠. 또 그제는 한 2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10원 넘게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4일 만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3원 40전 하락한 1138원 원달러 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한 10원 정도 급등하면서 오늘 1140원대 초중반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짙은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 인덱스가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양적 완화 축소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오늘장, 오후장 시황 살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오후장 성공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7월 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자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도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 코스닥 지수가 약보합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업종이 2분기 실적 기대로 급등하고 있고 자동차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유망 업종 제약과 자동차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오늘 조선업에 대해 살펴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1시 20분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을 눌러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시장 흐름 살펴봤는데 선물적 흐름 어떤지 선물은 김도영 멘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주시고 전략까지 함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의미 있다, 없다라고 결론 짓는다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들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단 매도 포지션 자체에 대한 청산성에 대한 환매수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이거 시장에 대한 신호탄으로 상당히 위쪽으로 쏠 준비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좀 보면 수익 구조가 좀 챙겨지고 있는 구조에서 새로운 포지션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일 뿐이지 이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가져간다라는 건 좀 어리석은 투자자의 발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 주범 역시 개인들의 포지션 때문에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개인들 선물 매도 우위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시장을 우상향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어제와 좀 사뭇 다른 부분의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들의 모습이겠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의 강도, 제가 매수 강도 자체 이제 매도 진정 자체로 보지 말고 이번 주 내내 일관하는 것은 매수의 강도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좀 아쉬운 부분, 의미를 부여하지 할 수가 없는 것은 신규적인 매수 포지션보다는 청산성 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신규 매수 포지션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좀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기관계 쪽에서 보시면요, 금융투자 투신. 자, 기관이 정말 기관다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2박 3일, 3박 4일은 이제 포트폴리오나 또 인덱스 펀드 자금들, 일단은 수익률 좀 챙겨놓으려고 하는 인덱스 자금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금융투자에다 최근에 좀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한 다시 한번 환매도 청산 쪽, 그다음에 투신 쪽에 그래도 최근에 좀 기관다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누적 매수분들을 가져오고 난 상태에서 소폭이나마 좀 이익 실현해놓고 나서 다시 관망세 모드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나홀로 매수 확대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옵션 시장 쪽에서는 지금 안개 속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콜옵션 쪽에서의 방향성 결정이 안 됐고요. 기존 포지션 유지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장 출발 그렇게 오전장 시황에서 잡아드렸지만 개인들의 풋옵션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가장 특징이었고 우상향 쪽을 어제와 좀 사뭇 다르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억지성이 있다. 이것은 이제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현 선물 투자자들 모두 다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가 타임 스케줄 자체를, 타임 레인지 자체를 이 생방송에서 언급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가족분들하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타임 스케줄장은 이제 얼마 머지 않았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번에 잘 견뎌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분명히 웃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자,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차익 쪽에서 보시면 충분하게 프로그램의 매수 자체가 지금 강화되고 있지만 큰 영향력이 좀 없는 상태겠거든요. 오전장에 좀 영향력이 비차익 쪽에서 들어올려주고 나서 이 비차익 쪽에서의 대응력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선물 자체의 매수 포지션을 청산성이라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비차익이 어김없이 최근에 패러다임상 올려두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다랍니다. 그렇다면 차익 쪽에서 추가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기관 쪽의 매수 포지션이 좀 잡아져야지만 가장 좋겠고 현 선물관의 괴리열 부분에 이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영향력이 커지고는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아쉬움이 덜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앞에서 봤던 수급 그리고 프로그램의 수급까지 보면 우상향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선물 차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 대응 전략 이제 오후장까지 전략일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죠. 외국인들 매수해서 사면 살수록 강도 보고 체크해서 들어가
가자. 이 부분이 축소가 나가지 않는다라면 결국 외국인들의 포트가 이렇게 줄어들지만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을 끌고 올라가자. 눌림 매수. 아침부터 지겹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매도 때리면 좀 어리석은 매매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강력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선물봉 갭보정 차트에 10분봉으로 지금 다시 설정을 해봅니다. 오전장에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오전장으로 간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12시 기준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중요 자리 부분에서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탈이 나왔는데, 그렇다라면 오전 방송을 보고 오후 방송의 주쌤의 선물항을 체크해 볼 때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 사이 이미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빨리 샘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언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지지력이 나오면서 우상향에서 돌파 안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잘 챙겨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오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장에 지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바닥권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 오후장에서 막연하게 우상향으로 당겨서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이 부분에 지지력을 잡으시기에는 위험성이 도래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종가상의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를 보시고, 자,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눌린 매수를 잡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위에서 추격으로 잡았다면 이탈 나올 경우에 238.50이 이탈 나올 경우에 빠르게 손절치고 무포로 내일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자리 이제 최대 변곡점은 가능성을 좀 열어두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241.10입니다. 바로 이 자리 정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밴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238. 지금 50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바로 위에 부분에는 이제 70입니다.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3분봉으로 살짝 보여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쉬어가는 템포 박스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이제는 좀 강하게 들어올리기보다는 눈치 보면서 다음 포지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로 간에 싸움, 이제 합성 싸움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웃을 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하단 밴드 어제 이제 종가 부분에서 이제 살짝 최저가 부분에 만들어졌던 부분인데요. 바로 저희가 여기서 승부수를 매수로 땡길 수 있는 이유의 주범이 되었던 233.10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반드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꼭 적어두시고 왜 중요한지는 아마 시장이 흘러가시면서 아실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알고 싶다면 샘플러스를 통해서 저출생 김도영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어제와 같겠지 생각하시면서 반대쪽으로 보지 마시고요. 매수가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무포지션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현재 어제와 오늘 시장의 반등폭은 일부 아마추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응 영역이 아니라 준 프로 이상급들이 들어가서 롤링을 치면서 포지션을 끌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오늘 큰 의미를 두지 말자. 종가상 238.5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이 이어집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하반기 국내 시장 위협하는 여러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우리 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상태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현재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코스피 지수가 0.4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1832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519포인트 0.33%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수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236억 원 소폭 매도세로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67억 원 팔고 있고 개인 매수 사주고 있죠. 개인 쪽에서 31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도 126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 기관 쪽에서 19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0.15% 강보합권에 움직이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에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1.5%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기아차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0.7%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3%, 4% 가까이 오르고 있고 한국전력도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6%대 급락이 나오면서 그간의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 파라다이스가 3% 강세 띄고 있고 서울 반도체와 동서가 나란히 1%씩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SK 브로드밴드가 1.5% 강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쪽에서 0.24%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파트론과 SFA가 1% 이상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원 10전 하락한 1138원 60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일정 흐름 보시겠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은 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138원대 후반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아시아 쪽 흐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0.1%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입니다. 오늘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0.96% 강세가 이어지면서 2,000포인트 회복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이익 성장률이 높은 종목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업종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조선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선주 투자 전략 이야기하기 전에 조선주가 장기간의 하락기를 보낸 지도 2년이 다 돼가는데요. 분야별 악재 어느 정도 해소되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쪽의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네, 일단 전방 산업이 안 좋았던 부분에 네. 있어서 좀 바닥을 많이 확인하는 중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조선업종의 전방 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해운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운업체들 실적이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터닝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운임 지표나 성과 지표로 이제 전방 산업의 움직임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조선업체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좀 전망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실적 하향 조정이 올해 내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실적의 반등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한 국내 증권사에서 조선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유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해서이기도 한데요. 현재 조선시장 투자 매력은 어느 정도인지 업황 분석과 함께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일단 조선업에 대해서 투자를 네. 하기 이전에 이제 조선업체들이 짓고 있는 제품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시조선가가 2008년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정도의 저운임 구조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으로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조선가가 많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투자 매력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조선주 쪽으로도 조금 투자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조선업의 투자 매력도는 좀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선업종 유망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두세 가지 종목으로 한번 꼽아주신다면요. 저희는 조선주 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동성화인텍을 유망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그룹사들 같은 경우는 상선 중심의 회복 사이클에서 가장 수혜의 폭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최근에 얘기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상선 중에서도 특히나 하반기에 LNG 회복 사이클이 가장 거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LNG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만드는 동성화인텍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의 유망 종목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조선기자재는 동성화인텍이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 증시탄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우리투자증권의 길교선 부장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GT 우리와 같이 떠났는데 유럽이 좀 불안합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무엇보다 긴축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이 유로존의 우려가 더 확산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유럽권의 문제는 지금 한 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제 28개 국가에 국한된 문제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22에서 계속적으로 긴축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계속 단행하고 있는 와중에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가중되면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무장관이 사임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럽의 위기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로 진행되다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최근에 이제 뱅킹 리스크가 또다시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최근에 원자재 시장 급락, 그리고 골드 가격의 급락, 그리고 국채 금리의 상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뱅킹 리스크가 또다시 좀 얘기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것들이 구체화돼가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바로 초토화시킨다. 이런 가능성은 지금 아직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국내로 다시 파급 효과가 바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히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이 실제적으로는 수출 경기 중심에 이제 분명히 맞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도 그냥 수출도 상당히 좀 많고 EU가 일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좀 밀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증시가 또는 국내 기업들의 내성은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유로 쪽에 또 다른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계열성은 있겠지만 한국 내에 바로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좀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네, 유로존의 위기는 더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자, 일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100엔대를 돌파했던 엔달러 환율이 오늘은 좀 100엔대를 밑돌고 있지만 100엔대 돌파한 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걸까요? 아베노믹스에 대한 분석 자체는 지금 학계에서도 실패 가능성이 있다 또는 성공 가능성이 지금 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분법적인 양분론으로 시장을 평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것이다 또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양분론적인 방법보다는 아마도 아베노믹스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장의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그냥 애매한 입장의 어떤 미디엄적인 측면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100엔대가 돌파된 이후에 상승 강도가 최근까지 크지 않았습니다. 다시 100엔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금 돌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고 있는데 100엔대가 넘어서면서부터 계속 상승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각국의 견제 심리도 상당히 커지게 되어지게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내수 쪽에서 강력한 붐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일본은 수출만으로 그러한 엔화 덜하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들이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증명됐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도요타 자동차가 실적이 많이 상승하고 소니가 실적이 회복되면서 수출 기업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엔화 약세 효과를 일부 받던 것은 분명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일본 전체적인 GDP 성장률 상승이라든지 수요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들을 감안해 보면 기업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GDP 성장률 상승과 그리고 산업 생산이라든지 구매 가리자 지표가 대폭도 증가되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양적 완화 효과 자체가 우리나라에 무조건 부담이 될 것이다 또는 무조건 성공 또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분론적인 것을 좀 지향하고 중립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평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는 이집트 사태로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00달러 선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집트 사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유가 랠리로 이어질지 국내 증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분석해 주시죠. 지금은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도 안정과 동시에 채권시장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즉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경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적으로 그나마 안전자산이라고 할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 볼 때는 실물자산 쪽으로 스마트 머니들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게 보시면 결국은 실물자산 쪽에서 금은 굉장히 어떤 강력한 견제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실제로 유가는 에너지 관련 쪽의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상당히 민감한 상품 자산이기 때문에 최근에 스마트 머니들이 이쪽으로 지금 자금 유입이 좀 있으면서 가격이 100불이 WTI 기준으로 돌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유가 상승이 실제적으로 국내 증시의 반등을 발목 잡을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속도 조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어떤 부담을 느낄지 아니면은 잠깐 발목을 잡혔다가 다시 상승을 좀 노려볼지에 대한 부분들은 유가의 속도와 상승의 강도에 따라서 앞으로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될 중요한 지표라고 저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 내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재료들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한번 분석해 도와주시죠.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유인될 수 있을 만한 유인 요소는 많지 네. 않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방 백신을 지속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를 한국물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고 그것이 단순하게 주식자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국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국제 선물 매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 선물 매도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선물 매도를 통해 가지고 사방에 배팅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을 어떻게 한번 다시 유인해가지고 순매수 세력으로 만들어 볼까라는 것을 단기적으로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국내 증시가 박스권 상당히 막혀 있고 하단은 약간 열려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단이 붕괴돼가지고 밀릴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동시에 기존의 박스권 상단이 2,000포인트에서 1,800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하단이 1,800에서 상단이 한 1,900선 정도로 약간 낮아져 있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아마도 외국인에 있는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낮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나중에는 아마도 중국의 그 국부 자금들이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아마 2014년도부터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서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의 하방 패턴은 조금 완화될 것이다. 이게 보면 지금 당장 7월 달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8월, 9월 달 넘어서면서부터서 외국인들은 조금씩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달에는 좀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유럽의 이슈 그리고 이집트의 이슈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지 전략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금리의 상승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효과가 거의 없어져 있고 대안이 부재되고 있는 그런 증시 상황임을 분명히 직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유가가 올라줌으로써 나타내고 있는 물론 부담감도 존재하지만 거기서 힌트를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 쪽에서 상품 자산 쪽에서 에너지 쪽 섹터가 상승률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시에 결부시켜가지고 힌트를 얻어보시면 아마도 국내 증시도 에너지 쪽 섹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게 앞으로 하반기 쪽에서 시장, 인덱스를 능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관심 가져볼 섹터로는 에너지 섹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좀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큐 힐링 레슨 함께 하겠습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과 함께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02-3153-2619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인데 먼저 만도였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04,500원, 손실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 종목은 인프라웨어, 매수하신 가격대가 16,100원 플러스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은 로만손, 매수하신 가격대가 9,560원이었습니다. 네, 전화 연결 원치 않으셔서 바로 좀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만도와 인프라웨어, 로만손. 일단 좀 인프라웨어가 수익권에 있는 상태인데 인프라웨어부터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네, 혹시 본인 것 아니시죠? 네, 제 건 아닙니다. 일단 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익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낮기 때문에 이 종목부터 네. 좀 봐달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종목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모바일 오피스,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한글 워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그와 관련된 오피스를 현재 탑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삼성전자 대비해서 조금 주가가 견조하게 받쳐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 보게 된다면 전고점 딴 건 없고요. 지금 보시고 난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단지 하나뿐입니다. 전고점을 과연 돌파를 하게 되면서 우상향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종목 일단 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요건 긴 차트를 한번 좀 보세요. 월봉 차트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가는 게 월봉 차트고요.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게 주봉 차트인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은 차트상 봤을 때 중기 그리고 장기 차트를 봤을 때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7,000원을 돌파한지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7,000원 돌파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탄력적으로 2만원 정도권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기업적인 내용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후에 물어보시고요. 요건 일단 17,000원 전고점 돌파만 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어제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조금 공교롭게도 17,000원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종목을 찾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다음날 바로 매도로 전환되게 되면서 다시 주가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추가적으로 이어진지 여부를 한번 체크하시면서 요거를 17,000원 돌파하고 17,000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펀더멘탈적인 부분 의뢰를 하시고 17,000원 돌파 시에는 일단 2만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다음은 만도 좀 보도록 할게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는데 지금 실적이 그래도 개선될 만한 섹터란지 그리고 종목 중에서 몇 안 되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가이던스를 보게 된다면 890억 정도 현재 2분기 때 좀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도 1차적으로 한 70억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85억 원, 한 100억 정도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 모멘텀이 거의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자, 이전에 주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한라건설 자회사 유상증자가 있었죠. 한 3,7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10만 5천원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만도라는 회사가 실적이 890억, 그리고 다른 최근에 오늘 나온 리포트 보니까 한 9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820억 원에서 940억,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840억 원에서 1,600억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 10만 5천 돌파부 이미 나왔다고 좀 판단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적 모멘텀보다는 아무래도 한라건설 3,700억 정도 한 유상증자가 제가 보기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실적 모멘텀보다는 어떤 유상증자 악재가 조금 조금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를 97,500원 좀 설정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이전에 만약에 10만 원이 깨지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린다면 이미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97,5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조금 짧게 잡을게요. 11만 5천 원. 요 정도 한번 11만 5천 원이요? 11만 5천 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주가 탄력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더라도 그게 큰 폭의 어떤 반등은 나오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웨어는 일단 보유 말씀드렸는데 만도는 1차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로만손.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성종
남북 경협조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뭐 개성공단 기대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는 이제 그 남북 경협 테마 쪽보다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실적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이 회사가 시계 그 전체 매출의 시계 매출이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계 매출의 또 절반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개성공단 사태가 좀 안 좋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쪽으로 수주를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인 방식 다 옮겼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회사 하고 있는 부분 시계 주얼리, 핸드백 이 세 개 사업 부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세 개 사업 부분인데 이 세 개 사업 부분 외에 실적을 개선시킬 만한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12,000원 돌파가 쉽지 않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시계 부분이 부각이 됐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2012년도인데 이때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한번 뒤져보세요. 옛날 리포트를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계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손목 시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손목 시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 주얼리, 핸드백 위에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네. 주가 추가적인 반등이 힘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실적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자, 실적을 보게 된다면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죄송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볼게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70억 그러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 83억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 75억이거든요. 이걸 제가 왜 보여주냐면 방금 세계 사업 부분으로는 영업이익이 80억 이상 돌파하기가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자, 성장주 같은 경우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줘야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죠. 근데 뭐가 정체되어 있습니까? 영업이익이 정체가 돼 있죠. 추가적인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12,000원 돌파가 힘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8,000원 가격대를 지켜주냐가 좀 중요할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하반기 때 그 주라는 브랜드로 지금 현재 여성 향수를 지금 이제 런칭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얼마만큼 성공을 이루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박스권에 나오냐 아니면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느냐 그 부분 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수 이 부분도 좀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해외 면세점의 어떤 진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자본 달이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8월 달에는 중국 하이난에 현재 진출 예정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12,000 돌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긴 추세를 보더라도 긴 추세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하단은 8,000원입니다. 그래서 8,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요거는 무조건 1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박스권 상단이 12,000원이에요. 12,000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직 실적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일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가지고 계신 매수가인 네. 9,600원을 제가 보기엔 좀 단기적으로 돌파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9,600원에 일단은 목표가를 해야 될까요? 단기 어떤 반등 가격 이렇게 좀 제시를 할게요. 네. 단기 반등을 가지고 계신 매수가인 9,600원까지 일단 한번 노려보자. 네. 개성공단 모멘텀이 얼마만큼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많이 줘봐야 한 9,600원 이 정도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인프라웨어는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겠지만 만도와 로마소는 목표가까지 온다면 한번 매도로 대응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들어봤는데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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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입니다. 서울에 계시고요. 네, 플리스컴입니다. 플렉스컴, 오늘 고민되는 종목인가 봐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기준 여쭤볼게요. 25,500원이에요. 네. 20%입니다. 20%요? 예. 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신 한 거예요? 5월 달에 제가 매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네, 5월 한 말쯤에. 예. 네, 그때 매수하시고 나서 좀 주가가 쭉 떨어졌어요. 예. 아유, 고민 좀 크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상당히 좀 유쾌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상당히 그 유쾌하신 것만큼 예. 수익도 좀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상당히 좀 아쉽네요. 너무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 지금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예. 참 공교롭게도 5월 달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예. 사고 난 데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 예, 많이 좀, 빠졌습니다.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이 비중은 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20% 됩니다. 20%시구나. 예. 그럼 만약에 매도를 하시더라도 예. 나머지 80% 조금 충분히 만회가 되니까 예.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예. 플렉스컴 네네. 봐야 되는데 예. 중요한 것은 예. 플렉스컴이 지금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냐면 뭐 뉴스고 그리고 뭐 증권 뉴스고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려되는 게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야 이 회사가 FPCB 만드는 건 잘 아시죠? 예.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야 마찬가지로 FPC 납품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예. 근데 반대로 지금 어때요?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게 예. 스마트 갤럭시 S4가
갤럭시 S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소식이 나와야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갈 건데 예, 예. 5월 달에 1,000만 대 팔았다는 얘기 이후에는 뚜렷한 뉴스가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갤럭시 S4에 대한 그런 그 뉴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에서 예. 이번에 갤럭시 S4가 많이 안 팔릴 것이다. 그러면서 3분기에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리포트가 나와버렸어요. 예, 자, 예.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5월 말부터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플렉스컴도 똑같이 흘러내려버리죠. 예, 예. 그렇다면은 플렉스컴과 삼성전자가 똑같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그렇죠.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사시고 난데 밀려버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지나가 버린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내일 있죠. 예, 예. 내일 삼성전자 그게 나오려고. 예, 잠정치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 내에서도 IR팀한테 계속 그 시시하고 얘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워요. 아. 그래서 내일 쪽에 아무래도 발표가 될 건데 네네. 시장 예상치에 조금이라도 부합을 하고 나쁘지가 않네? 네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삼성전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갤럭시 S4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예, 예. FPCB 관련주, 그러니까 즉 플렉스컴도 예, 예. 올라갈 수 있는 근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예. 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내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일 쪽에서 예, 예. 만약에라도 삼성전자 실적이 잠정치가 쇼크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똑같이 충격을 받겠죠. 예, 예.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매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상대적으로 잘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주가가 조금 회복을 적어도 빠지진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가져가 보시고요. 네네. 그게 아니라 내일 삼성전자가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서 예. 코스닥 쪽에 스마트폰 부품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밀린다. 예, 예. 그러면은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 부분이 예, 제 예. 의견입니다. 어떻게 조금 좀 도움이 되시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예. 제가 한 장기로 예, 좀 예.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로 놨으면 그냥 괜찮겠을까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자, 어쨌든 어떤 제품이 나오거나 어떤 신사업이 나오게 되면은 예, 예. 일단 출발기 그리고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거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스마트폰이 예상대로 안 나왔을 경우에 예, 예. 이 시장이 지금 성숙기인가 성장기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성장기라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1년부터 지금 23년까지 155만 원까지 올라올 때는 스마트폰이 성장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는데 예, 스마트폰이 정체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성장기에서 이제 성숙기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성숙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출혈이 되겠지요. 예.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제품 가격이 하락이 이뤄지고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납품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성장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성숙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타격이 삼성전자보다는 제가 부품주 쪽으로 더 도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예,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자면 스마트폰 부품 쪽보다는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LCD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납품을 하려면 수주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예. 근데 그 수주가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LCD 쪽에 중국 공장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설비 투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반도체 LCD 쪽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이 무조건 맞을 수는 없고 의견을 예, 참고를 예. 하셔야 되는 예, 거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내일 쪽에 네.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곰곰이 해보신 다음에 예, 예. 조금 현명한 판단을 네. 하신다면은 제일 최상일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내일 한번 실적 확인해보시고 또 고민된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락앤락에 들어왔습니다. 8805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22,700원, 비중이 20%이신데요. 시장님 상당히 강한 종목으로 어제 오늘 탑픽 종목으로 꼽히게 됐는데 좀 매수하신 지 기간이 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보유 기간도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락앤락 어떻게 좀 대응해볼까요? 예, 최근에 락이랑 얘기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네. 뭐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컬한 부분을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중국 시장이 조금 주춤하게 되면서 최근에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관련주, 애블CN라든지 관련주들이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에 사만 독단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면서 올라갈 네.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락앤락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이 좀 현재 해결이 돼야 되냐면 영업이익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지금 앞으로는 모릅니다. 앞으로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추이를 보게 된다면 락앤락의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얘기는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영업이익, 아까 전에 그 어떤 회사였죠? 로만손이었네. 로만손 같은 경우에도 그 영업이익 계속 증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00억 전후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데 락앤락이 독단적으로 지금 현재 25,000원인지 3만원 돌파하게 되면서 추세를 돌린다. 요거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왜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전체 매출의 56%가 중국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럼 중국의 소비 모멘텀이 감소가 되면은 요 회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 지금 그 살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그냥 부각이 된다. 이거 이상 이거 이하는 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2,700원 조금만 더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네. 제가 보기엔 매수가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것은 23,000원 돌파가 과연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 네. 어제 뭐 증권사에서 보니까 3만 원 이상까지 갈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유하다 보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리포트를 내고 그 회사가 예. 사는지를 이건 뭐 그 비꼬는 건 아니고요. 비꼬는 예. 건 아니고 그런 리포트를 내고 어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낸지 모르겠지만 그런 리포트를 내고 그 증권사에서 실질적으로 사는지를 한번 좀 보세요. 보시고 일단 제가 이거는 23,000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뭐 3만 원이든 뭐 3만 5천원이든 그때 가서 논의를 해보시고 네. 1차적으로는 23,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일단 가져가시고요. 그게 예. 아니라 23,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락앤락 살펴봐 드렸고요. 오늘도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서둘러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에이지 렌터카가 들어왔습니다. 3486님께서 문자 보내셨고요. 에이지 렌터카 매수하신 가격대가 1,900원, 그리고 비중이 50%. 올 2월 달에 매수했는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에이지 렌터카 어떻게 보시나요? 네, 19,000원. 예. 이건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19,000원 정도인데 일단은 좀 고민이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손실이 아니라서 조금 정말 좀 다행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에이지 렌터카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잘 보세요. 14,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단기적인 추세가 하락 구간이죠. 이 부분을 먼저 좀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차피 지나간 부분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자, 120에서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왔죠.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왔다는 건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까?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업이익도 좋고 펀더멘탈도 좋지만은 1차적으로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자, 여기서 1차적으로 하락 구간 나왔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반등 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밀릴 겁니다. 밀릴 건데 중요한 것은 1,500원 전에서 쌍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추세를 올려주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장기 추세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쌍바닥을 만드는지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500원 전후로 해서 쌍바닥을 만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라도 12,000 부근까지 어떤 반등을 노려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1,500원을 1차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때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N자형 하락이죠. 이게 지속이 된다고 좀 인정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의 어떤 중요 가격대는 1,500원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에이지 렌터카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383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두 종목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먼저 현대위아와 SK이노베이션인데 현대위아 매수하신 가격대가 163,000원, 비중이 30%이시고요. 다음 종목 SK이노베이션 매수하신 가격대가 141,000원, 비중 30%. 두 종목 일단은 수익권에 있는 상태예요. 플러스권에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좀 진행해 볼까요? 네, 일단은 현대위아 좀부터 예. 보도록 할게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163,500원 그리고 매수가가 163,000원이신데 네. 요거는 차트 보시면서 딴 거 고민하지 마세요. 좀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요 종목의 저항대가 어딘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좀 보자고요. 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이 가격의 저항대는 17만 원입니다. 자, 보시죠. 자, 올해 3월 달 17만 원 돌파 못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고 나서 V자 반등이 나는데 다시 어디서 부대깁니까? 17만 원이죠. 그럼 네. 고민하지 마세요. 요건 아래쪽으로 16만 원 깨지면은 일단 손절을 생각하시고 이전에 예. 전화 상담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16만 5천 원까지 반등을 줄 것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견과 그 말이 맞다 틀리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추가적인 반등이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에 조금 어떤 키포인트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위쪽으로 17만 원 돌파하기 17만 원
돌파하게 된다면은 좀 더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16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권유드릴게요. 자, SK 이노베이션 유가 100달러 돌파하니까 또 다시 한번 정유주 얘기 나오네요. 이거는 네. 절대 이건 제가 속된 표현 좀 쓸게요. 이건 절대 낚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유가가 지금 뭐 때문에 올라간지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자, 유가가 지금 올라간 이유가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갑니까? 자, 잘 보세요. 유가가 지금 유가 차트 볼 건데, 자, 100달러 돌파했어요. 101달러인데, 네. 이게 중요한 것이 최근에 올라간 게 수요가 그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올라가서 올라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집트 문제 나오고 원유 재고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1차적으로는 이집트 문제예요. 그러면 네. 이집트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의 축소에 관한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해소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집트 문제 다시 해결이 되면은 99달러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고 뭐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도 화학 업체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꺾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 말을 뭐 니는 네 생각이고 이 생각 하신다면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저항이 되고는 이평선이 상당히 착하게도 60일선이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을 주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추세가 그대로 꺾이지 않는다면 어디를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60일선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자, 네. 60일선과 부대끼는 지점이 어디죠? 14만 5천 원인 겁니다. 14만 5천 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60일선이 저항으로 될지 아니면 돌파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가격대가 제가 보기엔 1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14만 5천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까지는 중기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네. 아니라 14만 5천 원 장받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5천 원에 일단 1차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가 들어왔는데요. 2914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매수하신 가격대가 55,000원, 그리고 비중이 20%. 앞으로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액토즈 소프트 55,000원 매수하셨고요. 그거 방금 말씀하셨는데 좀 전망이 네. 있는데요. 액토즈 소프트 같은 1차적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건 차트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AG렌터카에서 장기 평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잘 보세요. 액토즈 소프트가 작년 10월달 급등을 했었다가 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기 평선 지지받죠. 장기 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장기 추세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장기 추세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반등을 주죠. 자, 다시 한번 또 그 유상증자 때문에 조정받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장기 평선이죠. AG렌터카도 요 종목 똑같이 121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그 AJ 렌터카 장기 이평선 좀 체크를 하시고요. 옥테이즈 소프트도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반등을 주고 있는데 네. 요거는 이때처럼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반등 주고 또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0원에 매수를 하셨지만 최근에 그 중국 쪽에 밀리아나서라든지 그리고 대만과 싱가포르 쪽에 최근에 진출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면은 저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6만 원을 조금 분기점으로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6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에 좀 베팅을 하시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6만 원의 장을 받게 된다면은 고점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6만 원을 분기점으로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앞서 에이지렌터카 좀 상담 받으신 분이 정태경 팀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문자 보내셨네요. 네. 저희가 잘 확인했습니다. 한 종목 더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일모직에 들어왔습니다. 0282님께서 문자 보내셨고요. 제일모직 매수하신 가격대는 9,900원, 비중이 50%이시고요. 향후 전망 알고 싶고 추가 매수 가능할지 꼭 상담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네. 제일모직입니다. 예, AG렌터카 상당히 좀 감사하네요. 감사해서 공부 많이 네. 해서 조금 도움을 좀 더 많이 드는데 노력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제일모직 상당히 좀 계륵입니다. 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따님을 사장으로 앉히게 되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 회사인데 네. 지금 의류 부분도 부각이 안 되고요. 그리고 화학 부분도 부각이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자재료 사업 부분도 이제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질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떤 그 어머님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들이 3명인데 아들 3명 다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상당히 아프시죠? 제일모직은 그런 네.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아래쪽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거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인데 아래쪽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85,000원이 지지 라인입니다. 지켜줘야 될 자리고요. 자, 화면에 표시를 해드릴게요. 작년 11월 달 그리고 올해 4월 달 살짝 이탈했지만 지켜주고 있죠. 자, 85,000원 다시 한번 접근을 했습니다. 안 깨지고 있지요. 자, 저가 매수 생각을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85,000원 가격대를 지지를 하는지
보고 저가 매수 접근을 하신 게 제가 보기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화학, 패션, 전자재료 모두 현재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95,000원, 10만 원 돌파는 네. 힘들 것 같아요. 자, 제가 보기에는 95,000원까지 반등을 준다면은 그때 네. 가서 조금 종목 교체 생각하시고요. 네. 굳이 저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면은 85,000원 지켜주는 거 확인을 네. 하신 다음에 저가 매수 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일 모직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정태현 팀장님도 명쾌한 상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